이게 좀 너무 큰 소리 치는 걸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말이죠, 의사가 별로 할 일이 없는 시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신하고 있어요. 왓슨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많은 정보를 이렇게 이용해서 진단 치료를 해주는 AI가 나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도 캐나다 AI가 확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했어요. 사스 사태 때 캐나다에서 약 40여 명 사망자가 나왔을 때 이런 집단 감염이 있을 수 있는, 인류가 미리 잘 대비 안 된 질환을 어떻게 예측할 거냐, 빅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알 수도 있다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 기술들이 계속 간다면 치력 교정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 의사가 별로 할 일이 없는 시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더 나이 들어서 아마 은퇴하고 나서의 일이겠지만, 뭐 스마트 글래스도 있을 수 있고 콘택트 렌즈를 이제 구글에서 그때 많이 연구했던 것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카메라의 기능이 굉장히 발달하고 집약해서 작은 칩 형태로까지 만들 수 있다면, 콘택트 렌즈 형태로 이렇게 대구만 있어도 알아서 다 볼 수 있고, 뭐 그때는 아마 수술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말이죠, 스마일 수술과 렌즈 삽입 수술 두 가지만 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결국 라식 라섹 수술이 엑시머 레이저라고 하는 뜨거운 열을 이용한 레이저를 꼭 써야 하는 그런 방법인데,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지만 많은 부작용과 불편 사례의 원인이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레이저의 성질이 되게 많이 다르게 나오는 스마일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럼 스마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럼 뭘로 갈 거냐. 또 렌즈가 좀 더 다양하게 개발이 되면서 좋은 재질의 것들이 나와서 전방 렌즈와 후방 렌즈의 장점을 합친 그런 렌즈들도 나와 있고, 렌즈 삽입 수술의 부작용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이 두 가지로 그냥 다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1번, 측정이 정확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크기를 재서 맞는 렌즈를 정할 거냐. 눈이 다 동그랗지가 않거든요. 타원형도 있잖아요. 렌즈의 디자인도 좀 더 앞으로 볼록한 타입도 있고 아닌 타입도 있고, 난시를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또 좀 뭐 크게 넣거나 작게 넣거나 이런 기준이 또 달라져야 될 수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환자에게 맞는 렌즈 크기, 이걸 잘 고르는 게 수술의 성패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 렌즈가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사실 안에서 약간 이동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렌즈의 위치를 어떻게 돌리느냐 하면서 보면 또 넓은 부분도 있고 좁은 부분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여유 있는 공간을 찾아서 집어넣는다. 결국에는 이 렌즈를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진짜 해보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눈의 앞쪽 홍채에다가 고정해야 되는 타입도 있거든요. 난시 각도나 이런 거. 그럴 때 이제 저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미리 각도를 표시를 다 하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머리는 많이 씁니다. 예. 별탈 없다면 50년이고 60년이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쓰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20대에 수술을 받는다고 했을 때 백내장 수술을 나중에 뭐 50, 60대면 받게 될 테니까 그때는 렌즈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제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쎄요, 라섹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단점이 있거든요. 통증이 있고 회복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는데, 만약 같은 날 받았다고 하면 다음 날엔 분명히 렌즈 삽입 수술 받은 분이 먼저 웃긴 하실 겁니다. 화장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있겠죠. 고양이 세수는 다음날 하셔도 돼요. 수술은 눈에다 했는데 뭐 몸 샤워 못할 리도 없고, 남자분들 면도도 다 하셔도 되거든요, 다음날부터. 그런데 잘못하면 그 상처인들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마스카라 같은 건 2주쯤 지나서 하시라고 하고요.
사자성어에 대한 거 질문 나오면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이제 상처가 되게 눈꺼풀 안쪽, 그러니까 위쪽에다 숨겨 놓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면 아주 세게 누르지만 않는다면 그게 문제 안 생길 정도로는 다 아물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하시도록 해요. 엄청나게 세게 비빈 다음 상처는 벌어지겠죠. 그렇지만 사실 눈 수술하고 본인도 아픈데 그걸 막 어떻게 뚫어져라 비비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한 일주일 지나면 괜찮습니다. 요새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건 실제 제 환자들이 갔어요. 예, 문제 없이. 2주 지나고 나서 세 사람이 동호회였는데 같이 수술받고 같이 스쿠버 다이빙 하러 아무 문제 없이 잘 갔다 오는 걸 제가 확인해 봤으니까 2주 지나면 스쿠버 다이빙도 가능합니다. 고도근시한테 렌즈 삽입을 주로 하잖아요. 조금 어린 친구들은 나중에 약간 근시가 변동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렌즈의 어떤 도수를 정해요. 기다렸다가 이 정도면 근시양의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되게 수술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당연히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일단 기다리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면입니다. 이게 이제 안구잖아요. 여기가 각막이고 눈의 앞부분에 각막을 레이저로 성형해서 고치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일반적인 쉬운 방법이에요. 이걸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이 경계 부분을 째서 이 안쪽 공간에다가 렌즈를 넣는 거예요. 자, 근데 렌즈를 넣을 때 이 홍채 앞면에 넣는 것도 있고 홍채 뒷면, 이 틈새에다가 넣는 것도 있어요. 내가 나이키 사고 싶어요, 리박 사고 싶어요 하는 건 환자의 선택인데 230이 내 발 사이즈인가 270이 내 발 사이즈인가 하는 건 그건 선택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렌즈를 넣으려면 이 뒷부분의 수정체가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할 때는 수정체를 건드리지 않고 앞쪽에다 넣는 거고요. 만약에 나이도 좀 있고 여기가 이렇게 때가 껴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렌즈를 앞에 뭘 넣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땐 이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렌즈를 넣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혼탁이 오는 게 백내장이고, 백내장이 오기 전에라면 이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일반적인 렌즈 넣어서 오랫동안 쓰시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요. 좋아지겠죠. 근데 현재까지의 어떤 기술 수준으로 봐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게 만족스럽고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 믿어보시죠. 김모현이었습니다. 수술하고 싶어요. 예, 지금 밀렸습니다. 예, 얼른 가야 합니다. 예. 자, 예.